안녕하십니까. 비디오와 유튜브 리터러시 4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4주차 2교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앞에서 우리가 리터러시와 어떤 윤리의 문제 이런 거 이제 일반적인 논으로 우리가 다뤄봤죠? 그러면 이제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네, 소설도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크게 이제 3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 한나 슈미치와 미하엘 베르그와의 만남. 근데 이제 이게 미하엘인데, 이제 미국식, 영어식 발음하면 이제 마이클이 되나 봐요. 네. 여자 주인공은 이제 한나 슈미츠, 남자 주인공은 미하엘. 네. 그래서 이제 만나고, 어떤 이제 서로 둘이 사랑을 나누고, 그런데 이제 한나 슈미치가 이제 돌연, 사라지게 되고, 근데 2부의 내용에서는 이제 이 미하엘이 좀 더 자라서 이제 법대 대학생이 된 거죠. 그래서 우연히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재판을 참관하게 되었죠. 이제 어떤, 어, 교수의 어떤 지도 아래, 이제 거기서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이 한나 슈미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이제 그 사연이 있었던 거고, 마지막 3부에는 한나 슈미치가 어떤 그를 깨우치는데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이제 결말을 맺는데, 결말을 맺을 때 한나 슈미치가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가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미하엘이 우리가 이제 한나 슈미츠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한나 슈미츠는 이제 성인 여성이었고, 미하엘은 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학생이었는데, 만나게 되고, 둘이 근데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을 하기 전에, 또는 뭐 어떤 그, 미하엘과 같이 머무를 때, 이 한나 슈미츠가 항상 책을 읽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떤 명절을 읽을 때, 한나 슈미치가 거기서 막 감동을 하게 되는 거죠. 감동을 하게 되고, 또는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요. 둘이 이제 짧은 뭐 자전거 여행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영화를 좀 보면은 이제 눈치가 있는 분들은, 이 상황이 좀 이상하다. 쉽게 말해서, 뭐, 메뉴를 고르는데,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데, 이제 낯선 식당인 거죠. 늘 가던 식당이 아닌 거고, 이제 그런 데에서 그 메뉴판을, 한나 시미치가 메뉴판을 받으면, 그 메뉴판을 항상 누구한테, 미하엘에게 넘기는 거죠. 왜냐하면 한나 시미치는 글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거 한나 시미치가 글을 못 읽나 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여기 이제 재판받는 그 2부까지도 영화 자체에서 노출이 되지는 않아요. 2부 중간 정도에서 이제 노출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여자 같은 경우는, 한나 시미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차라고 해야 되죠? 전차. 이런 어떤 전차에서 그,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이제 버스 기사가 있었고, 뭐 한 차장 정도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뭐 안내양 이런 거죠. 버스 요금 받고, 이렇게 뭐 안에 그 관리도 하고, 질서 유지도 이렇게 하고, 버스 요금도 받고, 이렇게 또 전차 요금 받고, 이런 직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너무 성실해요, 사실은. 너무 성실하기 때문에 이제 승진을 하게 되는 거죠. 승진을 하게 되는데, 승진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관리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여자는 자신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 관리직으로 간다는 것을 어때요? 어,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쯤이 이제 그 남자와 사랑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다 보면은 어떤 갈등의 어떤 상황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이제 넘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 남자와 미아일과의 사랑을 하면서도 뭐 갈등이 오는 상황, 또 회사에서도 이제, 승진을 해서 관리자로 가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겹치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거기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회피해버리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런 줄거리가 있고, 그래서 이 한나 시미치가 미하엘 베르그르와 사랑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여러 행동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행동들이, 습관화된 행동의 무반성적 반복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죠? 네. 습관에 대한 행동의 무반성적 반복. 그리고 신체에 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초점화가 되어 있는 거죠. 몸에 초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몸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또 의복도 항상 깨끗하게 하고 또 이렇게 속옷도 다려 입게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음, 자신이 사유를 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좀 결론적으로 습관화된 행동이 무반응적으로 그냥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어, 또 습관 너머에, 어, 습관 너머에 그 타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뭐 갈등이라는 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갈등의 어떤 양상 속에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사실은 이제 단순한 한 개인 대 개인의 작은 사건에서 머무르지 않고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어, 자신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의 아주 그 낮은 관리로 포로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이제 직에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포로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동하다가 교회 같은 건물에 일단 사람들을 가두어뒀어요. 가두어두고 밖에서 문을 잠궜는데 거기서 불이 나게 된 거죠. 불이 나게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그래서 그걸 열어주고 그 포로들을 뭐, 일단은 포로지만 불 속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재판이 넘겨진 건데, 어, 이제 그 재판관의 어떤 신문 과정 속에서, 어, 재판관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라고 물어봐요. 아니, 거기서 문 열어주면 거기서 엄청난 무질서가 생길 텐데, 그 재판관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이것이 자기가 잘못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재판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타자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행위를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엄청난 이제 분열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영화의 어떤 내용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습관화된 행동의 어떤 무반성적인 반복, 신체에 초점화되어 있다. 성실한 한나 시미치의 삶은 전차 차장의 일에 대한 성실성과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몸을 깨끗이 씻는 것, 그리고 깨끗한 옷차림을 하는 것, 뭐 속옷까지 달아입죠.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유의 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직업인 전차 차장으로서의 행동과 생을 지속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행해야 하는 어떤 밥을 먹고 몸을 씻고 옷을 입는 신체를 보존하기 위한 행동들이 모든 것이 초점화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직업인 전차 차장으로서의 행동과 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깨끗하게 보여야 되고, 그래서 그냥 밥을 먹고 몸을 씻고 옷을 입는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다. 이 행동들이 초점화되어 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떤 깊은 사유로. 자, 그리고 이제 행위 성찰 과정에서의 자기 분열. 아까 재판받는 과정에서 재판장이 한 말. 여기서 이제 조금씩 어떤, 어, 아직까지는 이때는 글을 깨우치지 못했지만,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자신이 잘못한 게 있나라고 하면서 이제, 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데, 거기서 자꾸 이제 제대로 된 자기 자신을 정립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What would you have done?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것이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더니 하는 말이죠. 네. 그래서 너의 행위를 반성해봐 라는 주위의 의견에 자기 이제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기 정상적인 자아 성찰을 이룰 수 없는 어, 상황이다. 그냥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설을 읽어보면은 소설 171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녀는 완전히 탈진 상태였음에 틀림없다. 그녀는 법정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글자를 모르는 거죠. 글자를 모르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녀는 늘 싸우고 또 싸워왔다. 실제로는 본격적인 후퇴일 뿐인 전진과 은폐된 패배일 뿐인 승리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누구에게도 그걸 들키지 않아요. 자신이 글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을 들키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뭔가 다른 사람에게 숨기기 위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후퇴일 뿐이고 패배일 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승리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을 향해 자신이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모를 줄도 몰랐어요.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자신의 행동이 갖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를 물을 줄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또 물을 줄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대답 또한 또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대답 또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소외 그리고 행위에 대한 의미 탐구로서의 사유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사유불능의 상태가 된 거죠. 네, 사유불능의 상태. 이런 것들이 행위 성찰 과정에서 자기 분열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습관 너머 타자에 대한 몰이에, 자, 미하엘과의 만남은 한나에게 욕구 충족에 대한 만족감 외에 소외 극복의 계기인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해 그녀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그렇죠? 일단은 어떤 욕구 충족을 할 수 있었죠? 거기에는 만족감이 있었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소외 극복의 계기인 그러니까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해서 그녀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뭐 위해준다 이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랑의 힘이 되는 건데 이게 그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자신이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자기가 스스로 떠남으로 해서 그 기회를 이제 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책에서도 이제 102쪽에 보면은 우리는 함께 공유하는 생활 세계가 없었으며 그녀는 그녀 인생에서 내게 허용하고 싶은 마음의 자리만 내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102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버스 차량에 대한 일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다. 개념으로 구성된 언어적 조직이 갖추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말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이제 한나 슈미치가 자신의 차장일을 미하엘에게 설명할 때 말로 하는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이제 한국 학생들에게 뭐 리터러시도 가르치고 또 글쓰기도 가르치지만 제가 또 다른 트랙에서는 우리 이제 외국 학생들에게 이렇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외국 학생들에게 이제 한국어로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게끔 제가 또 많은 활동을 해요. 그중에 활동이 이제 퀴즈인데 제가 이제 뭐 스피드 퀴즈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그 단어를 주고 그걸 설명해라 이렇게 한국말로 설명하면은 외국 학생들이 이제 다른 학생들이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방이라는 단어를 주면은 학생들이 절대 그 가방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와서 이게 뭐냐 이렇게 손으로 가리켜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한국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퀴즈를 할 때는 뭐 가방을 이렇게 어떻게 가져가거나 이러지 못하게 미리 이연히 방지를 하거든요. 네. 가방을 멀리 이렇게 제가 튀어놓는다거나, 가져가려고 하면 못 가져가게 제가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버스 사장에 대한 일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다. 개념으로 구성된 언어 조직이 갖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에 배인 습관을 깨고 사유가 들어설 틈이 존재하지 않아요. 네.
신체에 대한 습관을 깨고 삶과 들어설 틈이 존재하지 않다. 언어적 걸림물이자 반성의 산물인 자기 자신, 메타인지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메타인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타자에 대한 이해의 기저에 놓인 타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어가 밑에 밑에 깔려야 되는데 언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죠. 결국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에게서도 소외를 경험한다. 그러니까 문자 언어를 익히지 못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소외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 만약에 그냥 같이 살려면 결국은 자기가 글자를 모른다라는 것을 그 사람한테 밝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사람과 대등한 관계가 되지 못한다 그런 생각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글자를 깨우쳐야 되는데 글자를 깨우치려는 노력은 결국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그런 그 글자를 깨우치는 그런 또 그런 부분이 나와요. 네. 제가 이제 옛날에 산 거라서 현재 책은 표지가 이렇고 좀 요즘에 나오는 것은 또 책이 약간 표지가 다르더라고요. 네. 제가 일주일째 이제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 네. 음. 자, 그래서 이제 언어를 통한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포착하는 상호 주관적 경험은 자기를 형성하고 자기를 경험하는 행동들의 결합은 주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체를. 네. 근데 이제 한나의 좌절은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의 결여. 없어요, 이게. 네.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의 결여와 상호작용을 통해 보다 심화되는 언어의 문제. 그리고 이를 통해 형성되는 자기의 부재가 있는 거죠. 메타인지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상호 보완적이며 또 상호 순환적이죠. 그래서 글을 읽고 쓰는 행위를 통해서 언어적 인식의 차원이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보완과 순환을 통해서 확장 심화되는 것인데, 우리 한나 시미츠는 그 문자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영화 이제 더 리더 책 읽어준 남자가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앞에 1주차에서도 1교시에서도 우리가 제가 한나 아렌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나 아렌트가 네, 예루살렘에서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그, 그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나치 독일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또 앞에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린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실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유태인을 약 600만 학살했고 600만이라는 인구 숫자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죽이고 또 그거를 또 뭐 어떤 처리를 하는 시체를 처리하는 이런 문제들도 물리적으로 사실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뭐 포로들 일단 잡았다면 유대인들 잡았다면 그 포로들을 또 어디를 이동해야 되고 거기서 죽이고 또 뭐 소각하고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 독일군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겠는데 거기서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하급 관리였던 아돌프 아이만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세워가지고 내가 이제 고급 장교까지 고급 군인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요, 이 실화로서. 그래서 이제 이 아돌프 아이만이 그렇게 이제 독일군이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이는데 일조를 하게 되죠.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자신 전쟁 범죄자, 전범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전쟁 범죄자가 돼야 되니까 처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처형을 받기 싫으니까 이제 숨어들게 되는 거죠. 숨어들게 되는데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로 이제 신분을 속여가지고 신분을 세탁해서 숨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 모사드가 그걸 물론 이제 아이만만 추적한 게 아니라 그런 전쟁 범죄자들 숨어 있는
계속 추적했죠. 그래서 그 아돌프 아이만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어, 그래서 발견하게 되고 걔를 이제 데려오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오퍼레이션 피날레예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피날레에서는 아돌프 아이만이 어, 차세계 대전 때 유대인을 죽이는 장면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음,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또 전쟁 후에 숨어들게 되고, 또 저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이 걔를 추적해서 발견하게 되고, 그를 어, 잡아서 이스라엘까지 데려오는 과정. 그래서 재판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의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걔를 정말 재판을 받게 하려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거 데려도 일단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바로 죽였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데려와서 재판을 어, 받게 하자.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그냥 뭐 때려가지고 묶어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뭐 비행기 태워고 데려올 텐데 이 사람들은 그 비밀영장 모사드는 이제 그 아이만의 동의를 얻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네 동의하에 가는 것이다. 그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또 그 과정이 영화에 적지 않은 시간을 또 차지합니다. 또 데려와서 또 데려오는 것까지 내용이 오퍼레이션 피날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만 쇼는 얘가 이제 데려오는 걸 이제 알고 이것을 어떻게 전 세계에 이제 그 재판의 과정을 어, 생중계로 보여줄 것인가 그걸 이제 고민하는 거죠. TV 쇼와 비슷하게 지금 이게 단순한 쇼가 돼서는 안 돼야 된다. 그리고 아이만이 또 만약에 자신의 어떤 제가 이제 본 지는 좀 오래됐는데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이만이 이게 지금 TV 카메라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약간 말을 이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TV 카메라 같은 걸 최대한 숨기고, 실제 이제 아이만이 그걸, 전체적으로 생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인지하는지 못하는지까지 제가 잘, 우리도 기억 못하는데, 하여튼 카메라 같은 거는 이제 숨기는 거죠, 최대한. 그래서 그 재판의 과정. 그리고 실제로 실화로 이 아이만을 또 어떤 사람이 해코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재판장 안에 방탄유리로 된 그 상자가 있죠, 투명 유리 안에. 그 안에 이제 아이만이 들어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재판받는 과정,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아이만 쇼고, 한나 아렌트라는 영화도 있어요. 한나 아렌트는 이제 미국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미국에서 정말 본인도 유대인이고, 엄청난 유대인들이 또 학살당했고, 자기도 이제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그래서 아주 이제 기적적으로 탈출해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학문 활동을 하는데, 이제 아이만이 잡혔다. 그걸 이제 알고 어떤 그 학술지인가요? 뭐 잡지사인가? 출판사인가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거기 후원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로 날아가가지고 이제 아이만을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어떤 자신이 이제 책을 쓰죠. 그 책이 이제 예루살렘의 아이만인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 재판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까지는 이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정말 악의 화신일 것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나 아렌트가 가서 봤더니, 옆집 아저씨라는 거죠. 옆집 아저씨, 아주 너무나 평범한 아저씨. 어떻게 저런 평범한 아저씨가 사람 600만 명을 죽일 수 있었을까 고민하게 된 건데, 네, 그런 과정 속에서 한나 아렌트가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세우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죠. 악의 평범성.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검사, 프리츠 바우어에 초점 맞추는 영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만은 1961년 이스라엘 법정에 서게 되는 거죠. 이 재판을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8개월 동안 참관하고 책을 쓰게 되는 거죠.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이고 아우슈비츠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이제 미국에 망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이만을 관찰을 해봤더니 사용하는 어휘가 아주 제한적이에요. 네. 사용하는 어휘가 아주 제한적. 어. 매우 평범한 인물이죠. 그걸 자세히 보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자꾸 하고, 네. 음.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봤더니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다. 어, 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이 사람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아, 쟤는 거의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네. 음. 사용하는 어휘가 제한적이고, 무슨 대화를 할 때도 말이 안 되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이만을 보면은 아이만은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그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만이 계속 내세우는 것이 나는 독일의 어떤 공무원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매우 부지런하고 효율적으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매우 효율적이고 부지런하게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이만은 자 히틀러가 600만 명 처음에 물론 600만 명을 계획한 건 아니었겠지만 아마 계획은 처음에 더 많이 했죠. 거의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죽이고 처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공무원으로서 하급 관리로서 나한테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내세웠고 그것이 이제 인정받아서 고급 관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떤 한 관리를 하더라도, 적군을 그렇게 많이 죽이는 거. 만약에 이제 뭐, 적의 군인이다. 뭐,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뭐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뭐 살인을 좀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는 그런 어떤 뭐 사건이잖아요. 비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냥 일반 민간인들을, 그리고 군인조차도 사실은 상대방의 상대 지역이 있다 뿐이지 그 사람들 그쪽 나라에서 그쪽 상대방에서는 뭐 누구의 한 아버지이고 또 아들이고 뭐 그냥 한 평범한 인간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전쟁 속에서 내가 죽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것밖에 죽이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인 건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뭐그 사람이 나를 현재 나에게 전혀 내 생명이 위협되지 않는데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우리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어떤 인간적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이만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하여튼 못 하고 그냥 자기는 히틀러가 이 사람을 빨리 효율적으로 많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죽일 수 있을까? 효율적인 방법 뭘까?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었고 근면성 자체는 그리고 범죄가 아니지만 그가 유죄인 것은 인간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이제 악의 평범성 이론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아이만이 그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했던 유명한 또 그 대화가 몇 개 있어요. 그런 대화를 보더라도 단적인 예로 드는 건데 그 대화만 보더라도 그냥 얘는 무슨 이상하게 말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뭐 생각을 하지 않나 봐.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이 지금 이제 재판을 받아서 곧 있으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 우리가 이제 어떤 유언을 남긴다거나 자기 인생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 말이 아닌 뭐 반대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랄지 자기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인데 죽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통 하는 말이랄지 이런 말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걔는 근면한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인간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어, 한나 아렌트가 내세운 악의 평범성이라는 아이만을 통해서 우리가 내세운 이제 의견이죠. 그런 개념입니다. 네. 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이 이런 또 오늘 저 윤리와 관계된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 글을 읽고 또 표현하고 쓰고 이런 것들은 혼자 뭐 나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가 그런 언어가 되는 거고 그런 활동이 바로 리터러시가 되는 거고 문해력 이런 게 되는 건데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상호작용은 네, 타인을 포함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또 자기 자신을 성찰하여 자기 서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제공하는 거죠. 리터러시라는 것이, 리터러시를 통한 상호작용이, 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건전한 자기윤리의 확립은 사실은 건전한 자기 건설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유튜브 리터러시를 해봤는데, 유튜브 리터러시는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블로그 작성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의 수단이 되면서, 특히 표현 영역에서의 창의성 발휘는 생각하는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또 되고, 방안이 된다.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것이 이해의 영역에서 꼭 끝나면 안 되고, 제가 계속 누차도 말씀을 드리는데, 누차 강조해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표현까지 나아가야 된다. 네. 창작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런 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창의성 발휘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며 방안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해서 이번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퀴즈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1교시 수업까지 제가 같이 가져와서 지금 퀴즈를 내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사주차이는 이제 두 개만 있습니다. 저서 인간의 조건을 통하여 행위와 말의 특별함을 강조한 누구의 정치 철학자는 누구인가요? 다른 저서로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 있습니다. 또 이 1번의 정치 철학자가 내세운 개념으로 평범한 인간이 생각하지 않으면 죄를 저지를 수 있다. 이거 말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퀴즈입니다, 여러분. 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잠깐 송구하긴 해요. 정말 더 좋은 소프트웨어로 해야 되는데 이제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여기 강의 보시면 나 알겠다 그러면 카톡에서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어떤 시간이 아무 상관이 없다. 네. 초성 힌트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네. 티은, 니은, 이응, 니을, 티읕 또 이응, 의, 피읍, 비읍, 시옷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퀴즈까지 내드렸습니다. 네. 퀴즈 여러분들이 그냥 카톡에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자, 4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